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0분입니다. 미국의 지금 지수를 보니까 한 0.5,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 IT주,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1등이 삼성전자죠. 2등은 SK하이닉스,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현재 2.6% 정도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을 비롯해서 나스닥의 상위주들은 다들 오르고 있는데 특히 구글, 알파벳이 9.3%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냐면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예상외로 한 20% 이상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봐야 될 점이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은 삼성전자에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영업이익 금액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어치 팔면 15% 이익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버는 거예요. 현대차는 상당히 적게 벌어요. 한 3%, 3.5%. 그러니 100만 원어치 팔아봤자 3만 원, 3만 5천 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현대차는. 카카오 다들 아시죠? 인터넷주는 비례적으로 높아요. 보통 제조업들, 공장 시설이 돼 있고 또 종업원들도 많아야 되고 이러한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주들은 공장 필요 없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에 비하면 카카오도 앞으로 네이버처럼 높아져야죠. 한 10% 전후 됩니다. 카카오가. 반면에 네이버는 약 20% 이상이 나와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또 LG화학 한 6, 7% 정도 나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설탕이고 이 각종 반찬류고 많이 나오죠. 부식 여러 가지 거기가 한 5점 몇 프로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약 25% 이상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 매출은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더라도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삼성전자는 15만 원 남는 반면에 구글은 25만 원 이상이 남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남아요. 그러니 어떤 장사,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많이 남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알파벳이 9.45%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10분 상황입니다. 5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결정을 했는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5월 2일까지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더 딜레이 시키기로 했어요.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서만 허용을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2,00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코스피 200은 전체 종목 수가 917개 정도 돼요. 코스피에. 거기에 한 22% 정도. 대신 대형주기 때문에 전체 시총의 거의 다예요. 시총이 한 2,000조 되거든요. 코스피. 거기에 한 90% 가까이가 돼요. 코스피 200이. 종목 수는 적더라도 대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매출이 큰 회사들이니까 전체 시총의 거의 다가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종목이 1,470개가 있어요. 그 중에 150개니까 약 10%만 공매도를 허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시총으로 따지면 또 당연히 상위 종목들이니까 코스닥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얼마 전에도 홍콩식으로 가지 않을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홍콩식의 그 부분 공매도 방식을 좀 믹스한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0억 홍콩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산을 하면 4,400억 정도 돼요.
4,400억이면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한 342 정도, 340등 정도까지는 공매도를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형주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그러한 지정제예요. 논의 과정에서 위원간 당연히 설전을 벌이죠. 더군다나 한 달 보름 정도 더 연장하는 이유 중에 또 큰 것은 4월 달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누구든지 원치 않죠. 저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공매도는 무조건 개인한테는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환영을 하겠습니까? 공매도 환영은 외국인과 기관만 환영하는 것이지 개인은 공매도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 공매도가 허용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진국 계열에 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이 공매도를 막아버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공매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대신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이거 좀 대신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한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정말 징역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 접근성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완전히 개인한테도 똑같은 조건으로 허락을 한다 그래도 딸려요,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외국인과 똑같이 이 그라운드를 맞춰준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절대 만약에 한다 그래도 가능하다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당연히 하지 마셔야 되죠. 이것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기술도 모자르죠. 또 그 중요한 정보력도 없어요. 또 더 큰 자본력도 모자라요. 이거는 이 공매도라는 것은 1억, 3억 이렇게 매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똑같은 조건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도 개인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보면 기관과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 공매도를 훨씬 많이 칩니다. 한 7대3 정도. 외국인이 한 70, 기관이 한 30, 개인은 겨우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 운동장을 똑바로 평평하게 해준다 그래도 개인은 실력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어떤 면으로 단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보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이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 다음이 코덱스 선물 인버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이러한 인버스 이 종목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2배로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한 스타일이거든요. 작년에 11월 5일 날도 수익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또 10월 7일도 그랬고 작년에 8월 20일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인버스를 2배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곱버스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달 새에 47%의 손실 그러면 완전히 반토막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인버스, 레버리지 이름이 붙은 그러한 상품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아예 건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비록 한 달 보름이지만 공매도가 한 달 보름 동안 더 늘어졌으니까 일단 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전체가 아니라 대신 또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홍콩식으로 일단은 한다 그랬으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